지금 여러분의 기분 어떠신가요?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혹시 기분을 말할 때 이런 말부터 하진 않으세요? 나 왜 이렇게 찌질하지? 진짜 한심하다. 많은 분들이 오늘 많이 떠올렸던 감정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곤 해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 저런 말을 하지? 날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럼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분명히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계속 쌓여있지? 나는 표현도 했고 털어놓기도 했는데 왜 마음이 여전히 답답하지? 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내용이 실제로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제가 너무 한심한 사람 같아서요. 짜증나요. 왜 저런 말을 하지?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 말들 속에는 사실 정확한 감정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흔하게 쓰는 이 말들은 감정이 아니라요. 생각입니다. 감정과 생각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이 둘을 섞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게으른 것 같아. 자, 여기서 이건 감정일까요? 생각일까요? 이건 생각입니다. 나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죠. 반면에 여기에 따라오는 분노, 슬픔, 우울감 이런 단어들은요, 감정입니다. 느낌이나 상태, 몸의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감정과 생각을 섞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구분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말하고 표현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애꿎게 너가 잘못했어. 이건 아니잖아.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거요. 전부 생각이죠.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니까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이 되겠죠. 인간관계 갈등은 당연하고요. 감정은요, 너 지금 이런 상태야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참는다고 해서 자연 소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면 감정이 몸으로 막 옮겨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픈 두통, 어지럼증, 피로감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형태의 감정으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픔인데 짜증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결국 자기 비난이라는 잘못된 루트로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정을 명확하게 알고 감정과 생각을 구별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감정을 지나치게 키우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 말이 되고 말이 나를 다루게 돼요. 그리고 자기 비난 대신 자기 이해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해볼 건 이거예요. 내가 말한 게 감정인지 생각인지 구별해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연습입니다. 이건 감정일까? 생각일까? 이 질문 하나로 내 감정을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 전에 실제로 어떻게 구분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아야 실행이 되겠죠? 제가 어떤 근거도 없이 무조건 좋다, 해보자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해주는 심리학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행동 치료라는 건데요. 인지행동 치료에서는요, 생각이 감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말해요. 어려운 말 내려놓더라도 지금부터 아주 중요하니까 집중해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사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잠시 연애할 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바로 그 생각 모두가 똑같이 할까요? 어떤 사람은 바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불안해지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 예시에서 보듯이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생각이 다르면 감정도 다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당연히 짜증나고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감정의 종류와 강도와 지속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 감정 앞에 숨어있는 생각을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 감정이 어디에서 왜 시작되었는지 내 마음의 본질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냐고 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냐고 탓하는 사이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 안에 숨어있는 생각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과 생각 이 두 가지 먼저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회복력도 더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별로야, 안 좋아 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사실은 속상하고 외롭고 불안해 라는 감정의 언어로 세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분노가 일고 짜증이 나고 억울해 미치겠고 그렇잖아요. 저는 절대 무조건 참아야만 한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감정을 잘 다룬다는 건 무조건 참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마음을 나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인정하게 됩니다. 전달하고 싶은 감정으로 말이죠. 그럼 이제 실제로 감정과 생각을 구별해 볼까요? 예시입니다. 나 진짜 한심해. 감정일까요? 생각일까요? 생각입니다. 판단이고 해석이죠. 그 밑에는 감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치심이나 속상함, 실망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서워요. 이건 뭘까요? 네, 감정입니다. 몸에서 느끼는 아주 생생한 무서움이라는 감정이죠. 사람들이 날 싫어해요. 이건 뭘까요? 네, 바로 생각입니다. 나의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그 밑에 있는 감정으로는 불안, 외로움, 위축감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감정은 이렇게 단어로 끝이 납니다. 분노, 외로움, 당황, 기쁨. 생각은요, 주어, 동사, 해석이 들어간 문장이에요. 나는 게으른 것 같다. 그 사람이 날 무시한 것 같다. 이렇게요. 혹시 지금 내가 느끼는 게 감정인지 생각인지 헷갈리신다면 괜찮아요. 그 문장을 먼저 적어보고 그 안에서 감정과 생각을 나눠보는 연습부터 하면 됩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마음공부방 커뮤니티에서 감정과 생각을 구별하는 가이드를 드렸던 사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게으른 것 같아서 나에 대한 분노감을 느꼈다. 이렇게 한 문장 안에도 감정과 생각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나눠서 표시해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게으른 것 같아서 생각이죠. 나에 대한 분노감을 느꼈다. 감정.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오늘 하루 말을 되짚어보며 감정인지 생각인지 구별해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땠나요? 작은 노트가 있다면 함께 꺼내서 써보아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느꼈던 마음을 떠오르는 대로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이 감정인지 생각인지 구분해서 적어봅니다. 여기에 바로 체크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감정을 생각 없이 오로지 감정만으로 작성해 보세요. 이렇게 쓰면 나는 오늘 슬펐고 외로웠어.
쓸쓸하고 절망적이었어 라고 연결될 수 있겠죠. 앞으로 강의에서 이렇게 쓴 감정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공식을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은 나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진짜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야 감정이 흘러가고 쌓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나는 이미 감정을 다 말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라는 질문 대신에 지금 내가 말한 건 감정일까? 생각일까? 라는 질문으로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댓글에 워크시트 보면서 오늘의 감정과 생각을 구별해서 적어주세요. 이 작은 미션이 감정을 다루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다음 강의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